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미국 내 근로자 절반이 저임금 노동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인을 비롯한 소수계 그리고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5년 연속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실업률과는 상반된 현실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로킹스 연구소는 18세에서 64세 미국인 중 44%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저임금으로 미래가 밝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약 5,300만 명의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조사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는 미평균 시간당 $10 22센트, 연소득 17,950달러 소득자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기준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남부 도시 베클리의 저임금은 $12 54센트 이하지만 산호세의 경우 $20 02센트 이하가 저임금 기준입니다. 보고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개인 발전을 위한 비용이 없어 소득이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지 못하고 계속 머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시간당 $15대 저임금 종사자들은 53%로 직업을 바꿔도 비슷한 소득으로 이동하고 시간당 $19에서 $24 소득자는 오히려 임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46%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인구 통계로는 여성과 소수계가 저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흑인은 백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확률이 32%, 라티노는 41%나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직업별로 소매원, 건물 청소원, 식당 서버, 간병인 등은 소득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로봇이 대처할 수 있는 직업군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도 전문 인력을 제외한 임금 인상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심리적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비싼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숙련된 사람을 뽑고 싶게 되고 브로킹 연구소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해결 방법으로 시와 주정부, 연방정부의 사업 계획을 확인하고 그 분야에 맞는 면허 취득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역 정부가 근로자가 발전해 임금이 인상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엄랜드에 있는 한 주택에 경비행기가 추락해 비행기의 조종사와 탑승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박시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LA에서 동쪽으로 35마일 떨어진 엄랜드시에 있는 한 주택에 소형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연방항공국 FAA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싱글 엔진을 달고 있는 시러스 SR-22가 추락해 가정집을 덮쳤습니다. 집안에는 아버지와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사고 직후 집에서 빠져나와 주택에서의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조종사와 한 명의 승객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행기의 추락 직후 가정집에는 화재가 발생했으며 주택의 마당에 있는 나뭇가지 위에서는 낙하산이 발견됐습니다. 낙하산이 완전히 작동을 했는지의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는 순식간에 번져 주택을 잿더미로 만들었지만 소방국의 신속한 대처로 인근 주택으로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지역 소방당국은 비행기가 추락한 장소에서 1마일 떨어진 곳에 경비행장이 있는데 해당 비행기가 그곳에서 이륙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는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에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오후 12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물살이 너무 강해 2시간에 걸쳐 구조를 진행했으며 다행히 오후 2시쯤 주민을 구해냈습니다. 구조된 주민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저체온증 현상을 보이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전국으로 납품되는 닭고기에서 금속 이물질이 발견돼 200만 파운드가 리콜됐습니다. 식품안전조사국은 아칸소주의 시몬스 조리식품사에서 유통된 닭고기 제품에서 금속 이물질이 발견돼 리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으로는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제조된 닭 다리와 날개, 통닭 등의 조리식품입니다.
연방농무부는 해당 제품들이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조지아주 등의 학교나 식당, 병원, 유통업체 등으로 납품된 제품으로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조사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 우길기 사용을 반대하는 삼보 일배 시위가 맨해튼 한복판에서 열렸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우길기를 경기장에서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우길기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여러 나라의 상처라며 올림픽에서 우길기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주 한인들도 우길기 사용 반대에 나섰습니다.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서명을 하고 나섰는데 서명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우길기 사용을 반대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도쿄올림픽에 우길기 사용을 반대하는 삼보일배 시위가 있었습니다. 김원훈 광복회장을 필두로 광복회는 만장과 우길기 사용 반대 이유가 담긴 전단지를 들고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나치의 백인 학살은 범죄시하면서도 일본 제국주의가 자행한 아시아인 학살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IOC의 인종차별주의적 행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내년에 2020 도쿄올림픽에서 나치기는 허용을 안 하는데 우길기는 허용한다는 게 IOC 현재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그 학살, 침략 그리고 전쟁 범죄의 상징이라는 하는 면에서는 나치기나 우길기나 아주 똑같습니다. 일본의 우길기 문제를 세계적인 국제적인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사능으로 오염된 식품과 경기장 사용을 반대한다며 평화올림픽, 생명올림픽을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는 수십 개의 만장을 들고 현지 교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외국인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This is an important message today against the symbol of Japanese militarism and war. It's understood very well in Asia that this is a symbol of offense. And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should not allow any symbol that shows such disrespect for other people. 이들은 뉴욕에 이어 런던, 암스테르담, 상하이에서 삼보일배 시위를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지난해 LAPD를 은퇴한 찰리백 전 국장이 시카고 경찰국 신임 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에디 존슨 시카고 경찰국장의 갑작스러운 은퇴에 따른 것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디 존슨 시카고 경찰국장이 오늘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에 입문한 지 31년, 청장에 오른 지 3년 8개월 만의 일입니다. I want to announce my retirement today. It's time for someone else to pin these 4 stars to their shoulders. These stars can sometimes feel like you're carrying the weight of the world. 존슨 국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은 당국의 음주운전 사실 여부 조사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달 존슨 국장은 음주를 곁들인 모임을 마친 뒤 스탑사인에서 잠든 채 발견됐고 음주운전 관련 사실 조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지는 트럼프 대통령 보이콧으로 유명한 존슨 국장의 체면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존슨 국장의 갑작스러운 은퇴 소식에 시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치안 공백이 생길 경우 시 전역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기 시카고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찰리백 LAPD 전 국장입니다. 범죄율이 높은 대도시 경찰국장을 역임하고 경찰과 다인종 간 긴장 완화에 주력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한편 존슨 국장의 임기는 올해 연말까지로 확정됐습니다. 시 당국은 찰리백 국장 외에도 마땅한 적임자가 있는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부과했던 보복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중국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먼저 미국이 지난 9월 1일부터 1,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물린 15%의 보복 관세를 철회해주기 원하고 있습니다. 가오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지금까지 부과한 보복 관세를 가능한 빨리 없앨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1단계 무역 분쟁 해결 방안에 합의한 미중 두 나라는 합의한 서명 날짜와 장소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다음 달 초 영국 런던에서 만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경찰국은 어젯밤 10시쯤 4,500블럭 타이런 애비뉴 주택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5명의 강도단이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은 뒤 현금과 보석금 등 금품을 강탈해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유튜브 스타로 이 남성이 범죄의 타깃이 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지만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USC 돈 사이프와 LA 타임스는 전국 5,48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26%인 4명 중 1명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조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오늘 새벽 1시 5분 110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레돈도비치 블루버드 인근에서 트럭 한 대의 타이어 2개가 빠지면서 차량 10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인원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프리웨이는 패스트트랙 차선을 제외한 차선들이 4시간 30분 동안 통행이 금지돼 새벽 시간 교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한국 사업 비중이 큰 일본 유통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의류업체 데상트는 올해 순이익 전망치를 87% 낮췄습니다. 데상트의 고세키 슈이치 사장은 한국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30% 줄었다며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예상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3년 더 잡기로 했습니다. 오늘 박 감독은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과 재계약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현재 24만 달러인 박 감독의 연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60만 달러로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